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아이의 두뇌 개발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자리고요. 공감입니다. 저는 이 탁월한 뇌과학자가 아이의 두뇌 개발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인내나 공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동기부여, 한계 설정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써야 아이의 두뇌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할까요? 도구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먼저 떠올릴 것이고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줘야 돼. 아이에게 태블릿 PC에서 두뇌를 개발시킬 수 있는 어플을 보여줘야 돼. 혹은 아이에게 아이 전용 필라테스나 아이 전용 모차르트 클래스를 등록시켜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내심 겁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뇌 자극 장난감이나 아이 전용 그룹 수업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대하는 부모의 현명한 태도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공감은 특히 중요하지요. 사실 이 공감이 개발시킬 두뇌가 꼭 아이의 두뇌만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감은 모든 사람의 두뇌 개발을 위해,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데 특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아이를 교육하고 성장을 도와줘야 할 시기에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을 하나만 뽑는다면 나는 공감을 선택할 것이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 타인의 이해가 또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수많은 연구들이 확인한 사실이다. 뇌는 본질적으로 위대한 정보 처리 장치다.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면서 뇌는 전화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마찬가지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다음에 두 가지를 알게 된다. 첫째, 엄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둘째, 젖을 먹은 다음에는 배고픔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것 역시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 그렇다.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이라면 아이에게 검증이 어렵지 않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흔들었을 때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정이나 감성은 그렇지 않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확인 자체가 어렵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감정이나 감성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의 감정에 적절하게 응답할 줄 아는 어른을 곁에 두는 것이다. 배가 고픈 아기를 돌볼 때 아기가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아이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1살짜리 아이가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고 안아준다면 아이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부모가 언제든 자기를 돌봐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안정되기 전에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공감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자. 공감이란 무엇일까? 공감은 심리학자들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을 거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다. 공감, 엠파시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장소를 의미하는 엠과 고통 혹은 감정을 의미하는 파토스다. 두 사람이 감정의 일치를 보이는 것을 동감이라고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감정의 일치는 없는 것이 공감이다. 한마디로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것,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보자. 부모와 아이가 똑같이 초콜릿을 정말 좋아한다면 선물로 받은 초콜릿에 아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을 봤을 때
부모는 아이의 감정에 동감한다. 그런데 아이는 사탕을 정말 좋아하지만 부모는 사탕을 안 좋아하는 경우 아이가 사탕 봉지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동감하진 않지만 공감할 수는 있다. 공감은 아이가 슬픔이나 좌절, 분노, 질투심 같은 감정이 북받치는 상황에서 아이를 진정시키는 역할과 함께 아이가 감정 지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공감하는 태도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감정과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아이의 감정을 살필 수 있고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는 아이들에게 이해와 믿음을 심어주는데 엄청나게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에는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두려움과 고민을 극복할 것이고 덕분에 자신감이 더 커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이런 공감이 먹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의 두뇌에는 2개의 우주가 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는 감정뇌이고 두 번째는 이성뇌다. 이 감정뇌와 이성뇌 2개의 세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아이의 뇌에서 격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아서 부모나 교사, 아이 자신조차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다. 바로 이럴 때 공감이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그 이유는 공감 있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두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감 어린 말을 들으면 이성뇌와 감정뇌가 공명을 일으켜서 감정뇌에 진정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공감적인 대답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부위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영역은 감정뇌와 이성뇌 사이의 전략적인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깊은 주름 속에 숨어 있다.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이라는 부분들을 헤치고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있다. 이성뇌와 감정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조그만 부위를 섬엽이라고 한다. 두뇌의 개발의 도구로 공감을 내세울 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은 사실 감정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 어른들 역시 자주 감정이 격해지거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분노와 슬픔, 좌절을 느낄 때도 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정서,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의 감정 교육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감정의 세계에 대해 깊은 성찰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많은 어른들에게는 아이에게 감정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 교사가 학생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실 우리는 감정이나 감성을 담아내는 단어를 100개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진 않는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에서 감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구체적인 단어를 콕 집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다. 다행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가 진솔한 자기 감정과 자주 접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먼저 잘 알아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감정지능이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바로 빌바오 첫 용년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세계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